네, 커뮤니케이션은 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터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와 다른 생각들을 이해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면접하는 중간에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의 질문이 나오더라도 예전에 내가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했던 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별 주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준비뿐만 아니라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그 속에서 나와의 다른 이견들을 만들어가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사전적으로 준비가 많이 된다고 하면 뭐 인터뷰할 때 그 커뮤니케이션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우선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봐야 할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는 말을 하는 사람과 이제 면접의 상황에서 말을 하는 사람과 또 이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할 때는 면접관이 말을 하고 지원자가 듣겠죠. 그리고 답변을 할 때는 지원자가 말을 하고 면접관이 들을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이런 구성 요소들을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선은 그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면접관이 지원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만 결국 그 질문의 핵심은 뭘까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적당한 사람입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입니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면접의 현장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다가 여러 유형의 학생들을 만나는데요. 많은 지원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지원자가 자기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본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어떤 지원자들은 자기 자서전을 쓰듯이 자기의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 성장 과정들을 그냥 나열을 합니다. 면접관들은 거기서 감동을 받지 않죠. 면접관들은 거기서 시사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방법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사람 저기 앞에 있는 저 면접관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를 거꾸로 생각해서 그것에 맞게 나의 성장 과정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계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면접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면접관이 어떤 사람을 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기를 원할 것인가? 그러면 몇 가지의 역량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 역량들을 중심으로 나의 성장 과정을 재구성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장점은 뭡니까? 단점은 뭡니까? 물어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에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선호할 것인가? 이것을 유의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단점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회사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뭘로 알고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접의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앞에 있는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적당한 인물인가, 적당한 인재인가, 이것을 가려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조금 거리를 이렇게 두어서요.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성 안에 갇혀서 나를 보면 볼 수 없는 것들을 조금 거리를 두고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취업 역량 기본 과정 시즌 2 제11강 면접 커뮤니케이션 역량 과정을 맡은 HR 멘토스 김영종 컨설턴트입니다. 지금부터 해서 11강, 12강, 13강, 14강까지는 어떻게 하면 면접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11강 면접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한 강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략 원칙을 배워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면접 과정 가운데서 커뮤니케이션 할지를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 중요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하는 이플리스라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10일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꼭 면접에서뿐만 아니라 요즘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특히 회사나 조직 또 여러 분야에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접이라는 과정 가운데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결국 면접자와 면접을 평가하는 자 사이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성패에 큰 좌지우지 되는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할 때 핵심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전달이 잘 되어지느냐에 따라 잘 되었다, 안 되었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들이 같이 전달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얼굴은 웃지 않고 아주 무표정한 표정에 있는 가운데서 말만 사랑합니다 하는 건 전달이 다르겠죠. 그렇죠? 당연히 전자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언어적인 것은 똑같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비언어적으로 웃었느냐 웃지 않느냐가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의 핵심을 다 전달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접이라는 과정 가운데서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했냐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모습, 태도, 그다음 외모 이런 것들로 통해서 어떻게 잘 그 핵심의 내용이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면접에서 보면 실제 외모, 잘생기고 예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표현되고 있느냐, 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표출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는 것들은 핵심을 이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 같이 세워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잘 구축하는 것, 그 전략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것, 그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시즌2 과정으로 또다시 여러분들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도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무엇이 중요하다, 잘하십시오,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how,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11강부터 해서 14강까지는 그 how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죠. 처음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내게 맞게 내가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또는 혼자 둘이 그룹 지어서 연습하면서 그것이 정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역량, 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키 포인트라는 것이죠.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표를 낮추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전략, 원칙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풀어가시고요. 멘토스에서 제시하는 5가지 원칙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이 면접의 실제 질문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원칙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도를 파악하라. 두 번째, 5문장 내로 주장하라. 세 번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라. 네 번째, 사례로 이야기하라. 다섯 번째,
구체적인 해답을 보여라입니다. 이 5가지. 이 5가지가 영어로 저희가 좀 표시를 해놨어요. 암기가 좀 쉬울 수 있도록. 첫 번째, 의도를 파악하라. intention입니다. 두 번째, 5문장. 영어로 뭐죠? 5로. 그렇죠? 세 번째,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라. logical. 그다음 네 번째, 사례로 이야기해라. 이미지. 5번째, 해답을 보여라. solution. 그냥 앞자만 따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플리스. 이것들이 하나의 원칙이고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걸 딱 외우면 그대로 보면 나올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죠? 면접 질문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원칙과 방법을 써야 되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질문에 꼭 하나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고요. 하나에서 2가지, 3가지가 복합적으로 대답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즌 1에서의 것들과 조금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2-3가지 내용들이 복합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경쟁이 심해지면서 면접의 질문의 난이도도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냥 예전처럼 단순히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원칙이나 방법을 가지고 답변한다면 면접관이 그것에 좋은 퀄리티의 점수를 주시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 2-3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셔야만 어려워져가는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플리스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어떻게 면접 질문 가운데서 매칭되는지 기본적으로 매핑해 드리고요. 부가적으로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 어떤 원칙들을 복합적으로 쓴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는 부분들도 뒷부분에 말씀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내용에 집중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뭡니까? 맞습니다. 의도를 파악하랍니다. 의도를 파악하라는 부분은요.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면접관에게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억 가지 질문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질문도 있고요. 여러분이 대답해온 대답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질문들도 즉각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질문에서 1시간, 30분이라고 또는 내가 집단 면접에서 개인에게 부여되는 15분에서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내게 주어지는 몇 가지 질문 그냥 한 걸까요? 정말 궁금해서 한 걸까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대답을 한마디를 하든 10마디를 하든 무엇이 저 사람이 물어본 의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것에 맞게 답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법이라는 겁니다. 질문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밤을 새워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A와 같이 답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을 잘 셉니다. 업무 처리할 때 샜고요. 밤을 새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요. 조용하게 집중돼서 밤을 잘 셉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요. 인턴 할 때요. 밤을 새워본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정말 밤을 새워본 적 경험이 있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살면서 힘들었던 일과 극복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들었던 일에 집중을 해서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대학교 동아리 활동할 때 선후배와 말다툼, 멀어지고 나쁜 소리 듣고 부랴부랴 막 한 5분 대답에 한 4분 정도 얘기합니다. 그럼 중간에 면접관이 잠깐만 알겠습니다. 김영종 씨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다는 겁니까? 그럼 간략하게 얘기하죠. 대화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물어봤습니까? 2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힘들었던 일과 극복 방법. 뭐가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극복 방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답은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힘들었던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에게 맞는 답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따라서 밤을 새워본 적 있습니까? 살면서 힘든 일과 극복 방법 무엇입니까? 의도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의도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돌려 말하면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저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밤을 새워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열정. 살면서 힘든 일에 대한 일과 극복 방법은 경험과 대안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대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도를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독특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PR이고 자기 컨텐츠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커뮤니티, 모 커뮤니티나 그 다음에 인터넷에 떠있는 성공 케이스 사례들 보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독특할 수 있습니까? 유니크한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다우면 독창적이고 내가 나다우면 유니크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예시에 대해서는 내가 이 강의는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코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서 답안에 대한 예시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외우고 인지하고 가실 정도는 되셔야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30분, 40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주의 있게 대답을 잘 보시고요. 내가 저기에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스토리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밤을 새워본 적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아까 어떤 단어요? 열정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만들어냈다고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했다고요. 나만 만족했다고요? 회사도 만족했다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본 적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는 열정적인 사람. 이게 의도하는 바에 맞게 대답하는 겁니다. 면접관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궁지에 몰거나 궁지에 몰다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몰았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걸 보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의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과 극복 방법. 힘들었던 일을 앞에 부분에 설명하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극복 방법. 극복 방법은 구체적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팀워크, 팀빌딩,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대답을 한다면 연이어서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로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뭐였다고요? 의도를 파악하랍니다. 근데 의도를 파악하는 게 금방 됩니까? 금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른 시간 내에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5문장 이야기하랍니다. 5문장. 왜 5문장일까요? 꼭 5문장으로 이야기됩니까? 6문장 하면 안 됩니까? 7문장 하면 안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5문장의 길이가 보통 우리가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서술어 이런 문장 구조로 했을 때 5문장 정도 하면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중요한 건 길이라는 거죠. 저희가 슬라이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집중력은 30초라고 합니다. 30초가 지나면 주의가 흐트러지고 어떤 말에 대해서 하면서 다른 쪽으로 집중을 흐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5문장, 그 길이 내에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론부터 말하십시오. 결론부터 말하십시오. 뭐부터 말하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라고요. 스토리 궁금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십시오.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노조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노조의 기원은 어떻고요? 생긴 건 어떻고요? 해약은 어떻고요? 부랴 얘기합니다.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얘기 다 하다 보면 시간 무진장 길어집니다. 무진장 길어지면서 원하는 내용 끝에 있는데 다 얘기하지 못하고 면접관이 뭐랍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요. 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부터 얘기해라? 답부터 얘기해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과정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그렇다고 소홀히 된다면 따라서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론부터 이야기했을 때 실제 그 결론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답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을 이끌 수 있는 결론을 이야기하고요. 그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는 것. 이것이 5문장 내로 완성됐을 때 면접관이 원하는 목적에 또한 면접관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질문에 다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노조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5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 좀 포괄형 질문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요 단서 조항을 답니다. 어떤 단서 조항이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볼 때라는 단서 조항을 답니다.
그러면 이 단서 조항 가운데선 5문장 내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뭐 대략적으로 가능합니다. 그죠? 따라서 포괄형 질문에 대개 무엇을 말해보세요. 뭐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우리나라 비전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런 포괄형 질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단서 조항을 달고 그 단서 조항에 맞게끔 5문장 내로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B의 두 번째 대답처럼 과정이 더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라입니다. 로지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논리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논리성은요, 그럴싸한 말은 아닙니다. 논리성은요, 장황한 표현이 아닙니다. 논리성은요, 뭔가 멋있는 단어와 전문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논리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앞뒤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맞아야 논리적인 겁니다. 질문의 대답이 논리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질문에 대한 적절한 논리성이 있는 대답을 해야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연관성, 두 개가 연관이 있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타당성이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앞에 부분 말씀드린 거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렸습니까? 시즌2에서는 5가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이플리스가 개별적으로 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가지가 쓰인다. 제가 앞부분에 의도를 파악하라 5문장으로 얘기하라는 연결 안 시켰어요. 그죠? 다른 거 연결 안 시켜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당연히 5문장으로 얘기해야 돼요. 앞부분 이제 뒤에 나오는 3가지 의도는 앞에 2가지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가지를 복합해서 생각하시고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시죠? 네, 막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러나 잘 따라와 주십시오. 당신을 우리 팀으로 뽑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내가 오늘 면접을 10명 봤는데 뭐 20명 봤는데 내가 왜 우리 김영종 씨를 뽑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당황해서 저는 말도 잘하고 부침성 좋고 열정도 있고 끈기 좋고 대단히 뭘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Why가 없어요. 따라서 뽑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자신이 왜 뽑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근데 그 뽑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강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와 연결돼야 됩니까? 지금 뽑고자 하는 직무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논리적, 객관적 연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뽑혀야 하는 이유를요, 이야기할 때 저는 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따라서 이러한 장점은 귀하의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뽑혀야 됩니다. 저는 적합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네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벌써.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번째 뭡니까? 사례로 이야기하랍니다. 사례는 뭡니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플리스의 이미지, I입니다. 벌써 이제 네 번째 원칙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사진이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모든 사례, 내용, 경험,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겁니다. 이미지라고 하시니까 마치 뭐 액자 속의 그림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떠오를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뭐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요즘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로 이제 인기를 끄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 보면 별거 아닌 내용인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얘기 속에 빠져요. 막 별 내용 아닌 건데 얘기를 듣다 보면 공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에 내가 막 적극적으로 경청하게 되고 동감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실 겁니다. 그게 요즘 말하는 이제 스토리텔링의 대단히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면접관에게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면 면접관은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실 겁니다. 이미지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통해서 보시죠. 뭐뭐라는 기업,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1등이고요. 이 산업 분야에서 넘버원이고요.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저것도 잘하고. 그냥 보통 회사 홈페이지에 연역 페이지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별로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2시에서 3시 면접이라면 아침 10시부터 면접관을 본 후보자는 그런 질문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질문을 똑같은 내용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독창성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뭐라고요? 이미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사례 등을 이미지화해서 이야기한다면 일단 먼저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요.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동감과 공감을 끌어냅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거리면 여러분의 이야기에 동감한다는 겁니다.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좋은 점수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따라서 뭐뭐라는 기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기업입니다 라고 설명하지 마시고요.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경험,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 출신인데 거기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말 나무와 같은 큰 버팀목이 되는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면접관도 그런 경험 아니면 자신이 가족이나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한다면 당연히 면접관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진이나 어떤 이미지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사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부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가지 원칙 중에 이제 벌써 5번째 마지막 원칙입니다. 뭐라고 기억하시나요? 벌써 까먹으셨나요? 뭐였습니까? S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스피드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루션이었습니다. 솔루션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씁니다. 너 솔루션을 좀 보여봐. 어떤 솔루션이 있어? 그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는 거죠. 근데 대안은 구체적이어야 됩니까? 그냥 추상적이어야 됩니까? 당연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모전 많이 지원하시죠? 공모전 하면 아이디어 내죠. 아이디어 내면 기업들이 그 아이디어 여러분 사지 않습니까? 수상자들이 그 아이디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는 아이디어의 여러 평가 요소 중에 꼭 들어가는 거 뭐 있습니까? 현실성, 실현성, 구체성 이런 단어 들어갑니다. 공모전 할 때 그 내용 가지고 항상 평가해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대답을 보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답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라고 하는 OW1H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성과와 결과에 대한 것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모든 프로젝트 돈 들어가요? 얼마 예산 필요한지. 이것의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들이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될 것 같으냐, 대답을 해봐라. 잘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보여라? 솔루션. 따라서 솔루션에는요. OW1H에서 말하는 것 플러스 어떠한 방법과 절차와 그걸 통해서 결과와 성과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그 대답을 잘하는 그 면접자에게 점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죠. 무슨 얘기 하시겠죠? 네.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석유산업 1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시오.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잊지 말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원칙 뭐였습니까? 그렇죠. 의도를 파악하라. 5문장 내로 말하라.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1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왜? 전략을 뭐라고 할까? 그러면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겠구나. 5문장 짧게 얘기했구나. 근데 어떤 방법을 할까? 무슨 방법을 할까? 이런 거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1원칙, 2원칙 당연히 기본이고요. 거기에 자원, 상황, 계획, 일정, 방법, 비전, 성과, 결과, 기대 효과 이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앞에서 제시한 질문에 적절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솔루션인 거예요. 앞에 대답들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의 대답 하나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과 방법에 맞게끔 포괄적으로 답변을 잘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역전됩니다. 분위기 자체가 여러분 쪽으로 페이스가 바뀝니다. 이런 질문들의 난이도가, 이렇게 난이도 있는 질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구직자들의 퀄리티가 높아져 가면서, 스펙이 높아져 가면서 실제 기업에서의 면접의 질문의 난이도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거 두 가지 이상 물어보고요. 대답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 대답에서 복합 질문을 물어봅니다. 따라서 이번 11강 이후에 있을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상황 대응, 문제 해결, 특히 뒷부분의 13강, 14강에 있는 상황 대응과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좀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복합적인 질문에서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대답할 것이냐, 주어진 정해져 있는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내 페이스로 이끌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5번째 원칙 솔루션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석유 산업 1위에서 전략을 제시하시도록 하면 세 가지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비전은 어떻다? 기대는 어떻다? 성과는 어떻다? 이 세 단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제시된 내용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좀 길고요.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정말 생각을 물어보는 걸로 의도를 파악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루션에 대한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솔루션은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OW1H 플러스 방법과 절차와 기대 효과와 성과와 결과까지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커뮤니케이션 우리 11강에서는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것들은 뭐라고요? 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을 어떻게 잘 짤지에 대한 원칙과 전략이라고요. 이것들의 과정이 잘 정립되어야만 실제 내가 전달한 내용이 잘 전달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번에 됩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이 30분, 40분 강의 들은 걸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배웠다,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누구나 다 합격할 겁니다. 그죠? 누구나 합격합니까? 합격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 강의 별거 없어 라고 하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온라인 강의를 강의로 듣고 그치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듣고 하나의 학습 내용이라도 실천한다면 온라인 강의가 여러분의 앞으로 들으실 내용과 앞으로 여태까지 들으셨던 내용들이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는데 100%, 120%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돌아보기인데요. 면접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면접이라는 과정 아니어도 내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면접이라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커뮤니케이션 원칙과 전략에 대해서 5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5가지 키워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의도를 파악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5문장 내로 주장하라, 말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라. 네 번째 뭐였습니까? 사례로 이야기하라. 이미지, 사진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제가 이미지는 사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은 잘 들으신 거고,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다시 들으십시오. 네. 사례로 이야기 안 하는 게 이미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경험과 자신의 스토리텔링 이야기 드렸어요. 5번째 뭡니까? 해답을 보여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S, solution. 그래서 intention, 5, logical, image, solution 에서 앞점 맡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플리스. 그렇다고 이플리스만 딥다 외우시면 안 돼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사전에도 없는 이플리스 외우신다고 그 내용이 내 안에 팍 들어와서 내가 역량이 발현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아시겠죠? 이플리스는 원칙입니다.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이제부터 실천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강의 끝나고 가시고 이플리스에 맞게끔 자신이 대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오늘 나왔던 질문 6,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자신이 이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A4지 꺼내고 노트 꺼내서 써보십시오. 그것대로 쓰는 거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말해보십시오. 보고 말하고로 어느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보고 말해야 합니다. 안 보고 말했으면 좀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놓고 말해야 됩니다.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게 좀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수를 놓고 말합니다. 모의 면접에 가봅니다. 그리고 실전에 가시는 겁니다. 원칙이라는 건 기본입니다. 원칙이 내 몸에 배이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제 11강 면접 커뮤니케이션 역량. 어찌 보면 앞으로 있을 12강, 13강, 14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11에서 14는 역량 개발 부분입니다. 말씀드렸죠? 목표를 잡고 안 된다고 낮추지 마시고 무엇을 개발해라? 역량과 능력을 개발해라. 이제 12, 13, 14를 통해서 배우시는 역량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면접에서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오늘 11강 들으셨으니까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2강, 13강, 14강에 대한 끝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은 12강 면접 프리젠테이션 역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공포의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친구들 사이에다 말 잘하다가 앞에만 나가면 덜덜덜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횡설수설하다가 울고 내려오는 게 프리젠테이션입니다. 그 프리젠테이션도 원칙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